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3월 21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코멘트를 드릴까. 일단 오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본다 하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2월달부터 1월달에 12월과 1월달에 상승을 좀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2월 1월 후반, 2월, 3월은 이렇게 약간 뭡니까 조정 구간이었죠. 조정 구간의 변동폭이, 진폭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그 진폭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 부분들이 좀 강합니다. 외국인들 장중에 한 300계약 정도에서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막판에 1400계약 정도 하다가 이제 종쇼가상 1900계약까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 관련된 종목분들이 소폭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했고, 몇몇 종목군들은 또 그런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움직이죠. 종목군들 보면 뭐 5일선, 21선 깨지는 뭐 운송 관련된 해상 운송 관련된 섹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빼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누르기 정도가 좀 과하다 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신경 자체를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뭐 건설이나 조선 이쪽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군은 조금 방치하는 느낌 부분들이 있는데, 하단 구간에 진입이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어차피 지금 글로벌 매크로 관련된 불확실성 보호무역이라든 이런 걸로 종목군들 특히 대형주 쪽은 장세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쪽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매수가 들어왔고 운송장비 쪽은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멘트를 좀 들었던 현대글로비스, 우리가 현대 정무구에서 정의선 씨로 넘어가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가 거의 한 4% 가까운 3.8% 정도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상승을 크게 진행했다.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20%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일부 반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정책적인 기대감이에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 1대1로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리커창 같은 경우에 인터넷 플러스 전략 부분들 언급되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정책 기대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상해 종합지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보호무역 관련된 거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내수를 만약에 내수 쪽으로 집중이 된다. 어차피 이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 그 트럼프가 코멘트를 하는데, 약간 옹졸하긴 합니다만 푸틴이 재집권이 좀 됐죠. 푸틴이 재집권 부분들이 좀 되면서 뭐 가스관이라든지 철도 관련 종목군들이 반등 부분이 나왔고, 근데 푸틴은 이틀 만에 당선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4일이 넘도록 시진핑에게는 전혀 코멘트, 뭐 화환이라든지 이런 내용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만에도 고위 관료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방문 부분들을 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 그리고 민감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만과 분리독립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걸 그 트럼프가 건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선반영 부분들이 좀 됐는가, 이 4월과 5월 달의 방향성에 따라서 전에 제가 잠깐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제2의 플라자 합의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큰데, 그 대상이 어느 국가가 되느냐, 다음 달 환율 보고서에 누가 올라가느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어느 정도 그 원하는 카드를 좀 칩상 카드 부분들 줄 것인가, 그 방향성이 상해종합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대략 유추 부분도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64조 원 달러 관세 부분들을 부과할 예정. 그런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FOMC 회의하고 그 다음에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이죠. 물론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씩 그 어느 정도 지가 지수에 반영이 흡수가 됐다는 느낌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내용이 오픈이 되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별다른 코멘트보다 종목 장세 부분들이 오늘 이루어졌죠. 변동성이 거의 축소되고, 그 다음에 시장도 계속 눈치 보기 장세만 했어요. 눈치 보기, 선물로만.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뭐 운송 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그 종목 장세 부분들에서 중형주급에서는 테마주들, 줄기세포라든지 무전자 진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그 다음에 가스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정도 되면 FOMC 회의가 있고, 내일이 삼성그룹 80주년이고 23일이 모레가 그 주총입니다. 액면 분할 부분들에서 이제 거래 정지 일부 들어가죠. 별 회의 어떤 코멘트를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그렇게 밝지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 삼성합니다. 삼성이 죄송합니다. 줄여서 삼성합니다라는 그 유머도 있던데, 아무튼 내일 삼성의 80주년 행사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부라는 삼성 메디슨하고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가 판교 쪽으로 집결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일동 쪽에 삼성 엔지니어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지금 옮기면서 각 부서들, 삼성전자그룹, 그 다음에 비삼성,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된 태스크포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내일 새벽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단지 우리가 이제 계속 주시할 것은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향후의 경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거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5bp 정도면 뭐 금리 인상 나오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이지만 속도 관련된 부분은 어떤 전망을 내줄 것인가, 이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63달러를 수요에 의해서, 물론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이란 쪽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일부 반영되면서 유가가 올라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수요에 지금 시장에 그 유가의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63에서 63, 지난번에 65달러의 돌파 부분들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60달러로 내려갈 것인지, 65 정도 가능성 한번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건설이라는 이쪽 섹터 부분도 관심권이 계속 커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장중의 흐름 부분들을 딱 보고 있으면, 이런 느낌 부분이 컸어요. 눈치 보기 장세 거의 막 빠지다 보니까 재미없는 장. 어차피 모든 흐름 부분들은 FOMC 회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보호무역 인데,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하고, 내일 아침에 FOMC 회의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자세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29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부분들 북한에 제한이 됐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죠. 4월 달에 뭐 공연, 그 다음에 말에 정상회담 부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한 단계 숫자를 바꾸는 좋은 호재가 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 아침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은 잘 청취해 주시고, 내일 FOMC 내용 나오는 거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코멘트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3월 2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